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 미국 주식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자신의 주식을 잘 홀딩하신 분들께서는 어제 좋은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다우존스는 1.30%, S&P 500은 1.23%, 그리고 나스닥은 0.98%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어느새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요. 다시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AMD와 오픈도어 그리고 소파에 대한 밸류에이션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번 기업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MD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주가는 지금 90.9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 4개월 전에 AMD의 주가가 이렇게 77.7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었을 때 저희 멤버십들을 대상으로 AMD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펀더멘탈, 재무상태, 미래전망, 그리고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평가를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적정 주가는 이렇게 112.62달러로 지금 위치선 적어도 44.85% 정도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보신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8일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를 이렇게 106달러에서 111달러로 높였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린 주가인 112.62달러와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AMD 눈앞에 있는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AMD의 자일링스 인수건입니다. AMD는 자일링스를 35빌리언 달러의 가격으로 2020년 10월달에 인수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자일링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1.7234 비율로 AMD의 주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일링스의 인수로부터 AMD가 얻게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일링스를 인수하게 되면요, AMD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강화시킬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인텔과 또 한 번 더 대치 국면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통해서 AMD는 2021년에 135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얻을 수 있으며 R&D에는 약 4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수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AMD는 유럽으로부터 지난 6월달에 전혀 문제없이 인수 허가를 받았지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과거에 퀄컴이 2018년 NXP를 44빌리언 달러의 돈을 주고 인수를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중국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으로부터의 심사는 금방 끝났지만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은 중국이 이끄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되는 인수를 심사할 때 평균 걸리는 시간은 약 303일이며 이것을 감안한다면 AMD는 자일링스에 대한 인수를 2022년 여름까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2020년에 6.9빌리언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하려고 했을 때 중국에서만 허가를 받는데 자그마치 358일이 걸렸습니다. AMD 또한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기다려야 만큼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MD의 PS4 멀티플은 7.513이며 미래 AMD의 EBITDA 성장률이 58% 이상 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자일링스의 인수 없이도 아마 충분히 좋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여전히 제 프라이스 타겟인 112달러 아래에 있으므로 여전히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자일링스가 인수허가를 받게 된다면 자일링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T, Automotive Broadcast and Consumer,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룹까지 타겟팅하고 있는 만큼 AMD는 좋은 시너지, 그리고 사업 모델까지 확장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오픈도어의 밸류에이션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의 경우 3일 전 수요일날 이렇게 6.15%가 빠졌고요. 목요일날 추가로 다시 1.37% 빠졌다가 다시 금요일날 1.33% 정도 오르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픈도어의 경우는 별 악재가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악재는커녕 오히려 오픈도어의 가이던스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픈도어의 경우는 2021년 3월 26일까지만 해도 2021년 연 매출액을 3.76빌리언 달러로 보고 있었으나 이렇게 4월이 되자 4.03빌리언 달러로 가이던스를 상향시켰고요. 5월 13일 경우에는 4.50빌리언 달러로 가이던스는 조금 더 상향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21년 5월 말이 되자 5.09빌리언 달러로 매출액이 상향되었네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021년 7월 9일에는 5.09빌리언 달러에서 5.30빌리언 달러로 가이던스가 다시 상향되어 애널리스트들은 오픈도어가 2021년에 2020년 대비 이렇게 105.23%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가는 과거 고점 대비 이렇게 54.38% 이상 떨어졌지만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은 오픈도어가 좋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픈도어가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것 같이 이렇게 5.30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달성해준다면 오픈도어의 적정 주가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제 라이브를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이 표를 한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픈도어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심플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픈도어를 같은 산업에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진로랑 그리고 레드핀을 비교해봤는데요. 먼저 7월 10일 기준에서 시총은 9.25빌리언 달러가 오픈도어고요. 진로의 경우는 28.55빌리언 달러, 그리고 레드핀은 6.5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의 매출액 포워드 멀티플은 오픈도어의 경우는 1.75 멀티플, 진로는 5.18 멀티플, 그리고 레드핀은 3.90 멀티플로 이러한 사실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오픈도어의 매출액 멀티플이 1.75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러한 멀티플이 과연 합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이들의 미래 매출액 성장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의 매출액 성장률은 2021년에 105.23%, 2022년에는 77.80%, 그리고 2023년에는 47.43%라는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진로우는 2021년에는 65.04%, 2022년에는 44.09%, 그리고 2023년에는 47.36%의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핀 경우는 2021년에는 88%의 성장률을, 2022년에는 29.66%의 성장률을, 그리고 2023년에는 31.80%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성장률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지를 볼 수 있는데요. 매출액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적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오픈도어의 시가총액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진로우의 비즈니스 모델이 꽤나 안정적인 만큼, 그리고 미래의 진로우와 듀오폴리 형태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진로우의 이러한 멀티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레드핀의 멀티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픈도어가 5.30빌리언 달러라는 이런 매출액을 낼 것이라는 가정을 알아야 해서 오픈도어와 레드핀의 매출액 멀티플의 평균값인 이 2.85라는 멀티플, 그리고 레드핀의 멀티플인 3.9 멀티플, 그리고 진로의 멀티플인 5.18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적중가를 알아보았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도어가 만약에 5.30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2021년에 내주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2.85라는 포워드 멀티플을 갖게 된다면 적정주가는 25.94달러만큼 올라 지금 16.02달러의 위치에서 약 62% 정도 저평가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픈도어가 레드핀 멀티플을 인정받게 된다면 오픈도어는 지금으로부터 124% 정도 더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파에 대해서 한번 밸류에이션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는 어제 1.02% 하락하면서 지금 16.45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소파의 PS 멀티플은 포워드 멀티플은 이렇게 13.4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서 멀티플이 많이 낮아졌지만 스퀘어의 PS 멀티플은 5.402로 핀테크 기업인 스퀘어와 비교한다면 고평가고요. 페이팔의 PS 포워드 멀티플은 13.67로 페이팔과 비교를 한다면 적정주가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팔이 많이 봤을 때 33% 이상 고평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고 있는 페이팔과 비교를 해서 소파이의 지금 현 위치가 적정주가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소파이가 고점 대비 이렇게 33.94% 하락한 만큼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지만 개인적으로 소파이가 만약에 241선, 121선, 61선, 그리고 21선의 저항선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하락해 지난 저점인 14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소파이는 좋은 기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장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며 지금 고평가 위치에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많은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분할 매수를 긴 호흡과 함께 시작하신다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AMD, 오픈도어, 그리고 소파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면서 세 가지의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AMD는 가장 적은 리스크, 오픈도어와 소파에는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있으나 소파이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리스크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AMD의 경우는 펀더멘털이 훌륭하며 DCF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너무 저평가여서 기업이 얼마나 변동성을 보여주었든지 간에 땡큐 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4개월 전에 보여드렸고요. 오픈도어의 경우는 비록 지금은 펀더멘털이 훌륭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가이던스에만 맞게 잘 성장해준다면 미래의 좋은 기업으로 성장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펀더멘털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습니다. 소파의 경우는 많이 떨어졌지만요. 제가 봤을 때 소파는 여전히 살짝 고평가이며 좋은 기업인 만큼 장기 투자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준다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AMD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으며
저평가인 기업에 조그만 시간을 할당에 투자를 한다면 너무나 좋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오픈도어와 소파의 경우는 아직 펀더멘털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만큼 과감한 투자보다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낮은 평단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